안녕하세요. NC스 코리아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예,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잘 예,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옵틱스 그리고 포토닉스 쪽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는 옵틱 포토닉스의 뉴스 업데이트, 예, NC스로 사장님, 사운드가 잘 안 NC스 들리는 것 같은데 조금씩 끊어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은 저희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지금은 어떠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예. 네, 엔시스의 옵티컬 포토닉스 제품은 엔시스사의 여러 업체들이 인수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스피오스 렌더링 쪽인 스피오스 스피오스 쪽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루메리칼이 작년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상과학 쪽 해석 프로그램인 지맥스가 작년에 인수가 되어서 풀 옵티컬 솔루션 포트폴리오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NCS의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서 스피어스, 지맥스, 루메리칼의 경우에는 옵티칼 그리고 포토닉스 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통해서 NCS의 옵티칼 포토닉스 툴로는 마이크로 스케일부터 매크로 스케일까지의 다양한 풀 솔루션 제품군에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CMOS 센서에서의 센서 영역에 대한 칩 레벨에 대한 해석, 그리고 렌즈로 넘어가서 밀리미터 혹은 뭐 그 이하의 마이크로미터의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밀리미터 혹은 그 이상 미터 혹은 수십 미터, 수백 미터 이상의 해석 솔루션을 스피우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스피우스에 해당하는 업데이트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프로덕티비티, 파트 디자인, GPU, 센서, 인테그레이션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에 대한 부분은 밑에서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 생산성,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트 필드라고 하는 새로운 포맷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라이트 필드의 경우에는 그 기존의 레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레이 파일의 경우에는 특정한 포인트에서 빛이 저장되고 다시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라이트 필드의 경우에는 어, 면에 들어가는 혹은 그 특정 면적에 들어가는 메쉬에 들어가는 곳에 레이의 방향이라든지 스펙트럼, 광량 등을 저장을 해놓고요. 그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광원에서 출발한 레이가 특정한 면에 도달을 하고 빛이 나가게 될 텐데요. 이 면 자체를 센서로 설정하게 됩니다. 센서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 저장이 된 것들을 다시 빛을 재생성해서 활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얻어지는 장점으로는 똑같은 시스템, 프로덕트 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복돼서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재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드램프의 라이트 가이드 쪽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라이트 가이드에서 어, 이전에 레이파이과 같이 전 포인트 방향으로 나오던 빛을 라이트 필드로 사용하시게 된다고 하면 좀 더 면 조명처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한 이미지 퀄리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로는 광원 설정한 다음에 라이트 필드라는 센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렉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라이트 필드 소스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만들어진 라이트 소스의 경우는 별도 그 오브젝트 혹은 지오메트리가 없이 바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필드 소스를 바로 사용하게 되고 해당 데이터를 인버스 시뮬레이션 돌려주게 되면은 보는 바와 같은 그런 결과를 빠르게 뽑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전은 어, 자동차 램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LED가 되겠습니다. 이 LED의 경우에는 뭐 컬러는 동일하고요. LED 보시게 되면은 얘가 좀 깊이감이 있게 보이게 되는데 이 깊이감의 경우에는 각 라이트 필드에서 저장된 데이터로 인해서 구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Surface Property 플러그인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Surface Property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서드 파티 툴에서 추출이 된 BSBF 데이터를 스피오스에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는 확장자명이 SOP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외 파라미터들의 경우에는 JSON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C++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해서 생성할 수가 있게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루메니칼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스피오스로 가지고 와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러한 그 스피오스 내에서 회절, 회절 효과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전 효과를 통해서 뭐 CMOS 센서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인테리어의 필름 등에 대한 것도 분석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스피오스 파라메터 매니저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스피오스 파라메터라고 하는 부분은 스피오스를 이용해서 설계가 되는 OPD, 설계가 되는 라이트 가이드 혹은 그 외에 여러 가지 광학 부품들의 변수들을 전부 다 파라미터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미터로 만들게 되면은 저희 워크벤치라든지 옵티스램을 통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좀 빠져 있던 파라미터들이 현재 버전에서는 전부 다 들어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셋 매니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정해 놓은 광특성, 소스, 센서, 그리고 시뮬레이션의 옵션, 변경된 것들을 전부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다음 프로젝트 때, 다음 모델 어플리케이션 때 그 설정했던 값들을 그대로 세팅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리셋 항목들은 각각 광특성, 소스 등등에 바로 선택할 수가 있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작업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게 할 수 있는 개선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스피오스 트리에서 그룹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머티리얼, 소스, 센서, 시뮬레이션의 그룹을 생성함으로써 각 펑션별에 맞게끔 그룹 설정 및 광원에 그대로 시뮬레이션에 그대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시뮬레이션 관리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마이너한 기능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스피오스 설정안에 있어서 면에 대한 노멀 디렉션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이 오른쪽에서 이 버튼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버전에서는 앞쪽에서 해당 면에 대한 노멀한 방향이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LXP에 대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개선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스피오스에서 제공하는 그 포맷 중에서 라이트박스라고 있습니다. 이 라이트박스의 경우에는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오메트리의 광특성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소스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플랫폼이라든지 협력사 혹은 고객사 쪽에다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서페이스의 형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그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쉐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보호가 되기 때문에 IP 프로텍션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점이 있는 포맷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는 그 지오메트리의 쉐입은 볼 수가 있지만 형상을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라이트박스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이런 라인으로 인해서 그 디스플레이 메모리를 많이 먹는 것을 좀 개선을 해서 면으로 개선을 해서 디스플레이 메모리 좀 적게 먹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팅 시간이 7배 이상 빨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카티아 파일을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오피셜하게 들어왔습니다. 기존의 그 스피오스 파라솔리드 모델러라는 걸 이용해서 에이시스 모델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임포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위아래를 보시면은 이미 다 완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에이시스의 경우에는 아직 임포트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임포트가 좀 개선이 되었고요. NCS 스피오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NX 버전 그리고 크리어 버전에서 바로 인테그레이션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는 데 편리함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CAD 플랫폼과 호환되는 부분들은 NX 버전 1953, 1926부터 2007까지 가능하고요. 크리어 버전은 678 버전 호환 가능합니다. NCS 스피오스의 유저 가이드의 한글 매뉴얼이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매뉴얼 확인하시는데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PU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PU 컴퓨팅이 정식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CPU에 비해서 GPU의 퍼포먼스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기존 CPU 대비해서 빠른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NCS 스피오스 외에 스피오스4 NX 버전에서도 활용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라이브 프리뷰라고 하는 저희 실시간 렌더링 혹은 포토메트릭 해석에서 다이나믹 어댑테이션 2019라고 하는 부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이나믹 어댑테이션 2019는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계산을 해주는 부분 기능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GPU 트레이스를 CPU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리얼앰프를 비교를 했고요. 전부 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만 해석 시간에 있어서는 적게는 한 대여섯 배, 많게는 20배 이상 빨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GPU의 경우에는 멀티 GPU를 선택을 해서 빠르게 해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석할 수가 있어서 기존의 이제 CPU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어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부분에서는 그 리니어하게 이제 속도 개선이 되지 않는데 GPU의 경우에는 리니어한 속도 개선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결과 부분에서도 결과 차이도 1% 혹은 많으면 한 2% 언더로 거의 정합성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서 부분에 대한 개선입니다. 센서,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를 카메라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테그레이션 타임, 렉 타임에 의해서 이미지가 블러하게 나오거나 휘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고 계신 부분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블러한 혹은 이미지가 휘어져 보이는 실제 현상인데요. 이 부분이 스피오스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인테그레이션 타임을 병행하시게 되면은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좀 블러하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렉 타임이 길게 된다. 나노세크긴 하지만 이게 길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지 자체가 좀 휘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스피오스에서 간단한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구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컬 파트 디자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옵티컬 파트 디자인은 스피어스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옵션으로 다양한 광학 부품을 설계하실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TIR 렌즈가 기본 제공이 되고 있는데 TIR 렌즈에서 빛을 퍼뜨릴 수 있는 스프레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TIR 렌즈에서의 옆면 그리고 안쪽 면의 앵글 각도를 변경함으로써 빛을 퍼뜨릴 수가 있는 기능이 되었고요. 프리폼 렌즈에서도 빛을 유니폼하게 혹은 가우시안하게 나오게끔 하는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웃 페이스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너 페이스를 자동으로 최적화하게 됨으로써 내가 원하는 특정 거리의 면적에 유니폼하게 빛이 나게끔 설계가 됩니다. 여기에서 빛을 균일하지 않고 가운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게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가우시안 타겟이라고 설정해서 빛을 컨트롤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옵틱 스트라이프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은 면 라이트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옵틱이라든지 마이크로부터의 스케일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OPD 인핸스먼트의 경우는 반사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빛이 이 면을 맞고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고요. 볼 수 있는 그런 뷰어에서의 그리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면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는 멀티 페이스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선 마지막 파트로는 인테그레이션 부분이고요. 멀티피직스가 좀 더 수월하게 작동될 수가 있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스피오스는 메카니컬과 같이 연계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스피오스에서 넘긴 지오메트리를 메카니컬에서 변형을 시키고 그 변형된 결과를 스피오스로 가지고 오게 될 때 좀 더 파인하게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해당 기능이 그 면이 메쉬 형태가 아니라 특정한 넙스 커브를 이용해서 면이 매끈하게 만들어지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NCS 클라우드에서는 코어,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는 클러스터에서도 이 코어를 몇 개 사용할 수 있는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토탈 넘버 오브 코어를 선택함으로써 내가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것만 선택하실 수가 있게끔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피오스 개선 사항에 대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누메리칼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 누메리칼 담당 엔지니어는 아니고 저희 신동석 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데, 일정 상의 이유로 제가 대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루메리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시면은 메모해 놓았다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누메리칼의 전반적인 개선 사항에 대한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코어, 그리고 옵틱 포토닉스라고 해서 스피오스와의 연계가 되겠고요. 포토닉스 컴포넌트 설계하고 멀티피직스 해석을 하는 부분, 그리고 서킷 시뮬레이션, 회로 시뮬레이션에 대한 것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누메리칼의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나노 사이즈 혹은 마이크로 사이즈의 웨이브 옵틱에 해당하는 그런 광학 부품에 대한 설계와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루메리칼 툴의 경우에는 포토닉스 제품으로서 지금 보고 계신 10개의 분야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컴, 라이다, 퀀텀, 센싱, 라이팅, 이미지 센서, AR, VR 디스플레이 등등 여러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주로 CMOS 관련으로 이 해당 루미니칼 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PIC, 포토닉스 반도체가 많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 활발한 이런 개발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은 열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가까운 TSMC, 아시아의 TSMC의 경우에는 루메리카를 이용해서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루메리카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포토닉 인테그레이션 서킷 시뮬레이션의 경우에는 PIC와 같은 회로 관련된 시뮬레이션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의 경우는 눈으로 보기 어려운 광학 소자의 개발을 위하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메인 제품인 루미니칼 FDTD로 국내 대기업 및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연구실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개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루메리카에서는 이번 2022R1 버전에서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환경이 가능합니다. 유저분들께서는 웹 형태 혹은 앱 형태로 사용 가능하시고요. 현재까지는 루메리카 FDTD 제품만 사용하실 수가 있지만 순차적으로 개발 중에 있고 모드의 경우에는 일부 솔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 디스플레이 확산 시트의 필름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루메리카를 이용해서 특정 표면에 대한 나노 사이즈의 그런 표면 특성 다양한 그런 구조에 대한 것을 설계하신 다음에 그 부분을 루메리칼 FDT를 이용해서 빛이 나가는 그런 산란, 빛의 방향에 대한 것을 추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피오스와 연동을 통해서 이제 필름 설계부터 시각적인 해석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루메리칸을 이용해서 확산 필름 내부의 입자, 모양, 밀도 등을 설계하고 필름 자체의 특성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추출된 결과는 스피오스에 적용할 수 있는 BSDF 파일로 변환이 되어서 스피오스에 앞서 말씀드렸던 SOP, 서페이스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피오스에서 입력하시게 되면은 오른쪽 두 개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글레어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비주얼적인 피지컬 렌더링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워크플로우인데요. 지금 예제는 시모스 쪽이 되겠습니다. 시모스 윗면에는 왼쪽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마이크로 사이즈의 렌즈가 어레이되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렌즈로 인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빛이 렌즈에 반사되었다가 다시 센서로 들어가는 간격로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 렌즈의 반사 특성을 고려를 해줘야 합니다. 반사돼서 들어가는 것은 오른쪽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포인트처럼 특정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누메리칼 FDTD에서는 반사 특성을 결과로 얻으실 수가 있으며 해당 결과는 스피어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JSON 파일로 익스포트가 가능합니다. 익스포트가 된 JSON 파일은 스피어스에 입력을 해서 실제 비주얼적인 부분까지 같이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시모스에만 적용되지는 않고 AR, VR 쪽에도 적용 가능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시뮬레이션의 마지막 부분이 디스플레이 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는 OLED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에 있는 것들은, 위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서페이스 특성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OLED 광원, 광소자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의 최적화를 위한 항목이 저전력, 저전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슬라이드에서는 디스플레이 색상에 대한 최적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LCD의 경우 컬러 필터에 의해서 RGB가 결성되고 있는데, OLED는 필터가 없이 색상 자체가 자가 발광을 하므로 OLED의 적중 구조 두께를 변화하여서 순도 높은 RGB를 구현을 해야 합니다. FDTD의 스탁 솔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색상 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최적화 전문 프로그램인 옵티스램과 같이 연계해서 최적의 순도 높은 색상을 구현하기 위한 최적의 적층 구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적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최적화된 결과는 스피오스를 이용해서 정량적이거나 시각적인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고, 스피오스의 비지빌리티, 레지빌리티를 통해서 이 해당 이미지를 볼 수 있는지, 문자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앵귤러 휘도 혹은 이미지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색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좀 더 리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결과에 대한 색자표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토닉스 코어 테크놀로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웨이브 가이드, 광도파로가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곡선 부분에 발생하는 로스를 해석을 해야 합니다. 네.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FEEM 솔버에서 말씀드렸던 곡면에 대한 에너지 로스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뉴 옵티컬 머티리얼 모델이 되겠습니다. 3족 그리고 5족 물질을 위한 모델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족, 5족에 대한 레이저 광학 시뮬레이션이나 모듈레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어서 해당 해석 그리고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인테그레이션 쪽 내용인데요. 인테그레이션의 경우에는 그 버추어소 버추어서와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추어서와 연계하는 이유는 누메리칼에서 구현이 되지 않는 그런 형상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인테그레이션이 된 거고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메리칼에서 설계하기 어려운 것들은 버추어서에서 설계한 후에 루메리칼 툴로 가지고 와서 FDTD 혹은 모드 쪽에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직접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테그레이션으로 보시면은 K-레이아웃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설계, 드로잉 하는 데에 좀 이슈가 있던 부분들을 본 레이아웃 툴을 통해서 다양한 설계를 하실 수가 있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Kout 툴에 NCS 루메니칼이라는 별도의 툴 탭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레이저 셀프 히팅 부분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소스를 사용하다 보면은 빛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오래 사용하게 되면 혹은 짧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광소자가 전하 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고 그게 열 에너지로 나온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열 에너지에 대한 해석을 루메니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22R1 버전에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루미리칼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옵틱 그리고 옵틱스 포토닉스의 NCS 러닝 허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S 러닝 허브는 NC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캠퍼스와 같은 온라인 교육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학습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NCS 옵티칼 그리고 포토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한글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외에 지금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스피어스의 기본 그리고 루메리칼의 기본 등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외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교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번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도에도 몇 가지 추가가 될 예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버전이 아닌 더 다양한 결과를 보고자 하신다 하시면은 NCS 캠퍼스에서 옵틱 그리고 포토닉스 빌딩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더 다양한 과정을 학습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NCS 스피우스 그리고 NCS 루미리칼 업데이트 2022 R1 버전 이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